한국의 서울은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24시간 환한 불빛으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에게 저녁 6시 퇴근 후 시간은 또 다른 일상의 시작이자 활기찬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불릴 정도로 누구보다 역동적으로 즐깁니다. 그래서인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이 저녁 시간을 반드시 즐겨봐야 한다고 할 정도죠. 특히 외국인들이 말하는 한국의 음주 가무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술을 한잔 한다고 하면 대부분 홈파티 형식으로 이루어지죠. 집에서 각자 맥주 한 병씩 마신다든지 혹은 밥을 먹으면서 위스키 한 잔 또는 와인 한 잔을 식사에 곁들이는 게 전부입니다. 또한 이런 파티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죠. 대부분 한두 시간 길면 두세 시간 정도 잠깐 파티를 즐기고 각자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회사 부장님, 과장님, 팀장님과 함께 1차를 즐기고 2차로 친구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회사 팀원들과 새벽 2, 3시, 길게는 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회식 참여가 의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경우는 과거에 비해 많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놀기 좋아하는 한국인들 어디 가겠습니까? 그동안 회사 직원들과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이 친구들과 또는 연인과 어울리며 새벽까지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러다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집에서 휴식을 취하곤 하죠. 이렇다 보니 한국의 밤은 마치 라스베가스의 하룻밤과도 같다고 외국인들이 말하곤 합니다. 시간이 자정을 넘어 새벽 2시가 됐을 때에도 길거리는 온통 네온사인 불빛으로 환하게 밝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해외에는 거리의 상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는 오후 7시 이후로는 길거리는 야근 후 또는 약속을 보낸 후 귀가하는 몇몇의 사람만이 있을 뿐 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유독 우리 한국만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역시나 한국인들의 뛰어난 시민의식과 치안 덕분이죠. 수치상으로 한국의 치안은 세계 1위라든지 또는 10위권 내에 드는 뛰어난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 왔을 때 한국의 이런 밤 문화를 즐기고 안전하게 본인이 묵은 호텔까지 돌아가고 또 공원 일대에 새벽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모습을 보고는 하나같이 한국의 치안이 세계 1위라고 외국인들은 너무나 자신감에 참아를 하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해외 커뮤니티에는 새벽 2시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일이라고 하며 본인은 한국인들에게 너무 감동을 받았다면서 사연을 적어 올렸는데요. 해당 사연을 본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한국은 터무니없고 말이 안 되는 나라라고 말하면서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함께 사연 보실까요? 얼마 전 한국에 여행을 왔다 너무나 충격받은 일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의 여성이며 이름은 제시카입니다. 저의 친구 중에는 한국인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희 과에는 한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머리가 비상해 공부도 잘하고 또 유머까지 겸비해 우리 과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친구를 좋아했고 저는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친구 역시 저를 좋은 친구로 맞아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저는 학교를 중퇴했는데요. 하지만 학교에서 사귄 한국인 친구와는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미국에서 한류 붐이 일었고 저도 그 바람을 타고 한국 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이 생겼어요. 물론 저는 이미 한국인 친구를 통해서 많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조금씩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기던 찰나에 제 친구들 사이에서 한류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저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자신이 보고 느낀 한국 문화에 대해서 또 이번 주는 어떤 걸 봤는지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어요. 물론 한국인 친구는 빠질 수 없었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한국 여행을 한번 떠나보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한국 여행 티켓을 끊고는 한국 여행에 대한 서로 스케줄을 작성해 우리는 공유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정과 수정을 거쳐 2달 후 한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달이었죠. 이번 여행에 한국인 친구는 빠졌습니다. 그 친구는 학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쉽게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 한국을 가본 적 없는 영국인들 몇 명이서 한국을 여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엄청 설레는 마음이 한가득이었어요. 우리는 2월 2일 한국행 비행기를 탔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일정은 2주였어요. 한국에 갔을 때 모든 게 신기했어요. 지하철은 어떻게 이렇게 청결하고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는지부터 시작해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과 심지어 한국의 비둘기마저도 굉장히 신기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건 역시나 한국의 치안이었어요. 특히 지하철을 탔을 때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하철 선반에 짐을 올려두고 또 내릴 때 가지고 내리더군요. 만약 영국이었다면 짐을 올려놓는 멍청이는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짐을 한 손에 들고 머리 위로 들자마자 누군가 바로 가로채갈 거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군가 훔쳐가는 사람이 없었고 훔치려는 시도조차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은 제 친구가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역을 빠져나오다가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주머니께서 다가오시더니 혹시 핸드폰 떨어뜨리지 않았냐면서 제 친구의 핸드폰을 주워오셨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떨어지는 찰나를 포착하고 아주머니는 내 친구를 기억하고 핸드폰을 전해주기 위해서 굳이 제 친구의 동선을 눈으로 살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보통 영국이었다면 당연히 바닥에 떨어뜨린 핸드폰은 주인을 받건 안 받건 심지어 받다면 더 좋죠. 주인이 누군지 아니까 그 사람을 피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주도면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핸드폰을 떨어뜨린 사람을 일부러 찾아 전해주다니 이런 안전한 나라가 또 있을까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들뜬 마음으로 한강공원을 놀러 갔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굳이 한강까지 나와서 라면과 치킨을 먹고 또 연인들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고 산책로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과 반려동물과 또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원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한국은 적어도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천국이나 다름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잠시 미쳐 있었어요. 한강에서 우리는 무려 4시간이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무 늦었다 싶어 이제는 요즘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인 홍대, 연남동 일대로 향했어요. 그곳은 한강과는 또 다른, 아니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에 아주 적합했어요. 길거리에는 젊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으며 가게 안은 대부분 사람들로 만석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걷다가 배가 고파 한 삼겹살 가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안의 분위기는 영국에서 느끼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차! 한국에 오기 전 런던에 있는 홍대포차를 가본 적이 있어요. 이곳은 그곳과 분위기가 흡사 비슷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분위기에 몸을 맡겼고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찾던 삼겹살의 소주. 친구는 소맥을 마시면서 맛있는 시간을 보냈고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우리는 우리가 찾은 게스트 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날은 우리는 서로 각자 스케줄을 짜온 대로 개별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누구는 강남으로 누구는 인천으로 갔고 저는 그날 종로 일대를 여행하기 위해서 먼저 방문한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한국에 오면 반드시 가봐야 할 여행지로 저는 이곳을 꼽았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도심 한가운데 이런 멋진 고궁이 있을 수 있죠? 심지어 주변 일대에는 맛집도 많고 예쁜 카페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시간 동안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꿈만 같은 시간이었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광장시장도 가보고 요즘 한국에서 홍대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는 을지로도 가보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날 하루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생각보다 한국에서 혼밥이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저는 점심,
저녁 모두 혼밥을 했고 특히 저녁에는 치킨 가게에 들어가 치킨에 맥주를 시켜놓고 혼술까지 즐겼어요. 그런데 혼자 먹으니 친구들과 먹을 때보다 더더욱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미처 시간을 보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마감 시간인 새벽 2시까지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가게에 들어간 시간이 10시니 무려 4시간 동안이나 혼자서 치킨에 맥주를 먹은 거네요.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4시간 동안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새벽 2시 술에 취한 저는 가게를 나와 조금 무서웠어요. 아무리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여자 혼자서 그것도 술에 취한 외국인 여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웠죠. 이곳의 지리도 전혀 모르니까요. 이제 저는 숙소까지 어떻게 가야 하나 한참을 걱정하면서 서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제 곁으로 남성 2명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들의 첫 마디를 듣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들은 제게 다가와 한마디 건넸어요.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더군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니 본인들이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말하고는 얼마 후 정말로 택시가 오더군요. 그리고 그 택시에 저는 몸을 실었고 남성 둘은 택시 기사님에게 저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자리를 뜨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택시가 출발했고 저는 안전하게 친구들이 있는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외국인 친구들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해가 가시나요? 한국인들이 이렇게 친절하고 한국은 이렇게 안전하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본 한국의 진실이에요. 그때 이후로 저는 한국의 안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에게 제게 있었던 일을 말하고 나니 한국은 미친 곳이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아차. 그리고 저를 도와준 두 남자의 이름이 누군지 인상착의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정말 위험했을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쓴이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요즘 삭막하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친절하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안전합니다. 외국인의 글을 보고 나니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제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안전한지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물론 지금껏 우리는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 한국을 만들고 가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속닥속닥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